1교시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네,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G마켓과 옥션에 우리가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조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우선을 배웠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운 다 받으셨나요? 템플릿? 자, 실습 빨리 들어갈게요. 자, 다운을 받으셨으면, 자,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 바탕화면에 포토샵이라는 아이콘 보이시죠? 포토샵 아이콘 보이세요? 네. 자, 우리 포토샵 실행 시키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 중계 보시는 분도 내 컴퓨터에 포토샵 꼭 있으셔야 됩니다. 있는 상태에서 포토샵 버전 상관없이, 물론 버전은 CS 이상 버전을 쓰시면 좋아요. 지금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버전은 CS6 버전입니다. 예, CS 버전 또는 4, 3 뭐 이런 버전 상관없습니다. 포토샵 실행시켜주세요. 자, 포토샵 나타났나요? 여러분들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포토샵을 우선 우리가 실행을 시켰는데, 포토샵에서 우리가 G마켓의 옥션에 포토샵으로 수정할 수 있는 템플릿을 받았죠. 그런데 템플릿이 어디 있는지 먼저 보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우리 포토샵 내려놓을게요. 최소화 버튼 눌러서 잠깐 내려놓으세요. 자,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게 있으실 거예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작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시작 버튼 눌러보면 컴퓨터라고 있죠. 컴퓨터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에 저랑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쉐어드 디스크라고 영어로 적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거기 들어가면 올 디테일 가이드라고 하는 앞서 G마켓 템플릿 다운받은 파일이 있어요. 찾으셨죠? 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 받으셔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올 디테일 가이드가 최초에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압축을 풀어주시면 폴더로 보여지겠죠? 이렇게. 자, 폴더 더블 클릭해서 확인할게요. 압축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폴더 열어봤더니 총 하나, 둘, 셋, 4개의 폴더가 또 있죠. 자,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건 요 밑에 있는 3번과 4번이에요. 1번과 2번은 참고용이에요. 즉 1번은 뭐냐면, 자, 이 템플릿으로 만들었던 디자인들의 예시입니다. 예시. 보시면 1번에 있던 JPG 폴더의 파일을 열어봤더니 킥보드인데 G마켓 옥션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하셔갖고 이렇게 킥보드 만들었다는 얘기야.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그쵸? 보면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개별 공지, 내가 설명하고 싶은 개별 공지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면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랜드 스토리, 내 사업자의 토이 뭐 파크라고 하는 사업자다, 판매자다라고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상품의 구조, 4개 구성. 그 다음 내려가 볼까요? 네, 특징, 특장점이라고 하죠. 또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상품 정보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구매 전 안내사항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추가 구성 상품들. 네, 추가 구성 상품들. 그리고 광고 홍보 영역.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만 하고.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까요? 디자인 가이드는 저 디자인 형태에서 가로 사이즈 얼마, 사이 얼마, 글자 간격 얼마 이렇게 다 치수표가 표시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참고로 보기만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실습을 하려면 이 세 번째에 있는 샘플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샘플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폰트라고 있죠. 폰트 더블 클릭해 보세요. 폰트 폴더 더블 클릭. 자, 폰트 폴더 보시면 파일들이 이렇게 총 5개가 들어와 있죠. 이게 말 그대로 폰트 파일이에요. TTF 파일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포토샵으로 막 디자인한 거를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다시 한번 열어보겠죠. 자, 열릴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작업을 했을 때 작성했던 글꼴이 있죠. 그 글꼴은 내 컴퓨터만 설치되어 있는 글꼴이라고 하면 제가 이 파일을 드렸을 때 우리 사장님들이 그 파일을
그 안에 있는 글꼴을 수정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폰트 파일은 템플릿에서 사용된 폰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도 내 컴퓨터, 작업자의 컴퓨터에도 이 폰트가 설치돼야 되거든요. 설치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자, 파일을 이렇게 한 번에 잡으세요. 왜냐? 다 설치할 거니까 한꺼번에. 한꺼번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다 지정하신 다음에 이 중에 한 가지 파일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그리고 설치라는 메뉴 보이시죠? 아이고, 설치.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클릭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한걸 잡은 다음에 우클릭 설치라는 메뉴 보이시죠? 요거 눌러주면 설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기 작업자 PC, 여기 교육생 PC는 이게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요거 폰트 깔아놓는 거고 라이센스가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올게요. 템플릿 디자인 샘플이라고 적용된 디자인 샘플. 여기에 오늘 배웠던 1교시에 배웠던 총 8개의 디자인이 있죠. 디자인 구성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순서대로 디자인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가급적으로 내가 적용하지 않아야 될 거는 또 빼주셔도 된다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업자분은 요거 개별 공지 빼놨었죠. 요거 필요 없었고 그분은 인트로하고 선택 리스트 있었고 디테일도 빼놓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구매 전 안내, 추가 구성 이것도 빼놓으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위치는 동일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순서가 동일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내 상품 특성상 상품 정보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빼내는 것도 빼놓으셔도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필수사항 중에 하나가 선택 옵션하고요. 디테일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 전 안내 이 세 가지 디자인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거는 꼭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제외시켜도 무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우선 인트로 디자인을 실습을 할 건데요. 인트로 디자인 요거 실습할 거예요. 자, 먼저 인트로 폴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인트로 디자인 더블 클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JPG하고 PSD 파일이 있죠. 폴더가 두 개가 있습니다. JPG는 그냥 미리 보기 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JPG는 미리 보기 용입니다. 이게 어떤 디자인인지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PSD 파일, 그러니까 포토샵 원본 파일에 있는 걸 가져다가 작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폰트를 지금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폰트를 지금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 설치하신 분들은 지금 포토샵이 열려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 동기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에 폰트를 설치를 지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열어놨던 이 포토샵에서는 폰트에 리셋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포토샵 좀 닫을게요. 포토샵 닫으세요. 자, 그래서 포토샵은 다시 실행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트로의 PSD 파일에 우리 첫 번째 걸 쓸 건데요. 이거 더블 클릭해서 포토샵을 열어줄게요. 근데 또는 더블 클릭해서 포토샵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림판으로 연결되시는 분도 있어요. 또는 갤러리로.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메뉴 누르신 다음에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열어주시면 저 파일이 포토샵으로 열립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포토샵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열릴 거야.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폰트도 리셋이 돼 있을 거고 방금 설치했던 폰트로 그 다음에 이렇게 팝업창 나타나면 버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업데이트라는 메뉴가 생겨요. 업데이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본의 인트로 디자인 A 타입이 나타납니다. 자, 열어주셨나요? 열어주셨어요? 네. 자, 포토샵을 처음 다뤄보시는 분이 있을 거고 많이 다뤄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크게 어렵지 않은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기능이 딱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만 있어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템플릿 수정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볼 것 중에 하나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업자를 좀 볼까요? 식품 판매자분들 중에서 한 분을 찍어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업자님 클릭해 봤습니다. 자,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인트로 보여지죠? 인트로. 또는 또 한 번을 또 클릭해 볼게요.
뭐 딱 클릭하면 보여지죠? 조금 내려보면 여기 인트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인트로 디자인은 첫 번째는 내 상품들이어야 돼요. 내 상품. 보시면 딱 클릭했을 때 인트로. 자, 이렇게 인트로. 그래서 내 상품이나 우리 어느 정도 브랜드 포지션 됐을 만한 있는 이미지 컨텐츠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보여지는 이 디자인은 의류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모델의 비주얼을 넣어줘야겠죠. 이 모델을 쓰면 안 되겠죠. 주의사항입니다. 여기서 적용되어 있는 샘플을 내가 써도 된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은 이 첼로걸이라고 하는 실제 판매자분이야. 그분이 이미지 제공하신 거고, 그는 판매에 제공한 게 아니라 여기 템플릿을 활용할 때 제공한 거고, 이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바꿔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도 내 제품의 이미지 또는 내 회사의 이미지 컷들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어디다 넣어놨냐면 우리 지금 온라인 중계되고 있는 템플릿 다운받을 그 강의 자료 다운받으라고 하셨죠. 여기 보면은 강의 자료 내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교환 파일하고 그리고 모델 1번부터 4번까지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컴퓨터 아까 들어갔었죠. 컴퓨터 들어가시면 쉐어드 디스크 안에 들어가세요. 쉐어드 안에 쉐어드 디스크 들어가시면 제 이름이 있어요. 김대용이죠. 제가 김대용 강사 폴더 들어가면 폴더 이름에 하루 만에 끝난 상세 페이지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는 폴더 또 들어가세요. 그럼 거기에 모델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3번 이미지 이렇게 있습니다. 걔네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생방송 중계되고 있는 화면 내에서 강의 자료 다운받으시면 모델 1번, 2번, 3번, 4번 이미지 있을 거고요. 꼭 그걸로 안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컴퓨터에 있는 제 이름 폴더에 하루 만에 끝나는 상품 페이지 제작이라는 폴더 안에 모델 1번이 있습니다. 2번, 3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해볼게요. 자, 이 형태 포토샵에서 이미지 불러올 건데요. 포토샵 이미지 불러오는 거는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이미지 파일을. 그러니까 상단에 파일이라는 메뉴겠죠. 이미지 파일 불러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열 거니까 오픈. 자, 눌러보겠습니다. 파일에 오픈. 자, 현장에 계신 분들 쉐어드 디스크 들어가시면 제 이름 폴더가 있습니다. 이름 폴더에까지 들어오시면 하루 만에 끝나는 상품 페이지 제작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모델 1번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모델 1번 이미지. 우리 모델 1번 이미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신 다음 열기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하나 불러와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미지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미지를 복사해서 지금 뒤에 있는 탭에서 가려졌던 이 디자인에 여기에 있는 이미지랑 교체할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키보드를 보시면 키보드의 왼쪽 끝에 컨트롤 키 보이시나요? 컨트롤 키 꾹 누르신 다음에 알파벳 A 키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A란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가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돼요. 점선으로. 그쵸? 이게 왜 컨트롤 A를 제가 누르라고 했냐면 사실은 메뉴로 보면 선택이라는 셀렉트에 가면은 셀렉트에 모두 all이라고 있어요. 이게 키보드로 사용할 때는 컨트롤 A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 A를 이렇게 누른 거고요. 그럼 복사를 해야겠죠, 쟤를. 복사는 뭘까요? 그쵸? 오, 다들 잘하세요. 컨트롤 C. 이거는 보시면 편집이라는 에디트 메뉴에 카피라는 메뉴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컨트롤 C로 돼 있죠. 네, 컨트롤 C 누른 겁니다. 그럼 복사가 됐어요, 저 이미지가. 그럼 얘는 필요가 없죠. 닫겠습니다. 닫아주세요. 복사했으면 닫는 거예요. 자, 클로즈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뒤에 가려져 있던 템플릿 나왔죠? 여기에서 저 이미지를 먼저 삭제하고 붙일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고 붙일 겁니다. 자, 그런데 포토샵을 잘 보시면 포토샵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편집된 디자인이 오른쪽에 레이어라고 하는 패널 내에서
디자인의 하나의 컨텐츠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포토샵의 배경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지금 화면에 배경 이미지 위에 있던 게 사진이 있었죠. 그리고 글자가 또 있죠. 차곡차곡 이렇게 담겨져 있는 형태가 우리 레이어에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또 레이어는 이렇게 그룹화 지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브랜드 스토리 A라고 하는 그룹 보이시죠? 이 그룹 앞에 자, 화살표 보이나요? 화살표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다시 이미지들이 또 나오죠. 여기는 레이어 20번이라는 이미지, 여기 26번이라는 이미지, 여기 또 폴더가 있죠. 이 안에 또 글자가 또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에서 저 이미지를 찾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도구 중에 이동 도구라고 하는 무브 툴이 있어요. 이동 도구. 이동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보면 오토 셀렉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세요. 체크. 그 다음 오른쪽에 여기에 그룹이라고 구분바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레이어로 선택해 주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동 도구라는 거는 이렇게 이동시키는 도구거든요. 이미지를 이렇게 이동시킬 때. 근데 오토 셀렉트를 레이어로 바꿔놓으면 내가 마우스를 작업창에서 클릭한 애를 오른쪽 레이어를 자동으로 찾아주면서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서 클릭해도 걔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기 선택되어 있는 게 이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오토 셀렉트하고 레이어를 체크해주면 클릭한 애가 이 레이어가 선택이 돼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상태에서 화면에 있는 모델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는 순간 오른쪽에 이 레이어가 얘입니다라고 딱 찾아주죠. 그쵸? 우리가 막 열어보지 않아도 클릭하는 순간 오른쪽에 레이어에 딱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이거 지우고 붙여넣기 해야 되죠. 자, 기존에 있던 레이어 33번입니다. 이거 우리 밑에 휴지통 보이실 거예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자, 삭제하시겠습니까? Yes. 딱 눌러주시면 예, 이미지가 삭제가 됐죠. 삭제가 된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선택된 게 32번이 선택되어 있죠. 아까 모델 이미지가 삭제가 되고 그 밑에 있던 32번이 선택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붙여넣기 하면 얘 위로 올라가요. 자, 붙여넣기는 우리 단축키를 어떻게 쓸까요? 그쵸, 컨트롤 V. 자, 다들 컨트롤 V 눌러보세요. 자, 컨트롤 V 딱 눌렀더니 이미지가 기존에 있던 위치에 딱 끼워지죠. 그쵸?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면 지금 우리 이 모델을 넣었어요. 근데 모델을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던 거는 자, 이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니까 화면 좀 잠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동 도구에 오토 셀렉트 체크해서 우리 모델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죠. 레이어 33번이 있었고, 자, 이걸 우리 지었던 건데 이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화살표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죠. 이게 오늘 디자인의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라 그래요. 클리핑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는 언제 사용하냐면, 자, 화면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러한 상품 페이지에 인트로든 선택 리스트든 만들 때 우리가 이미지가 들어갈 자리에, 이 이미지가 들어갈 자리에 제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미지 들어갈 자리를 표시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즉 이 레이어 위에다가 이미지를 올려놓을게요. 컨트롤 V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이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레이어 1번을 클리핑 마스크에서 밑에 있는 사각 도형에만 보여지게 할게요. 보세요. 레이어 1번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이에요. 우클릭. 메뉴 중에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있죠. 이거 딱 눌러주면 지금 얘가 레이어 1번이 밑에 있는 사각 도형의 레이어에 포함돼서 보여지죠. 이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미지를 삭제하지 않아도 뒤에 있는 도형에다가만 보여지게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디자인 위치나 크기 바꿀 필요 없죠. 고정돼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저기 이미지만 바꾼다라고 하면 이미지 지우고 또 다른 이미지 가져다가 놓고 올려놓고 자르지 않아도 얘만 우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하면 똑같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언제 사용하냐면 전자상거래에서 동일하게 디자인돼야 될 모든 디자인들은 템플릿이 있죠. 그 템플릿은 사용자가 그 안에 있는 이미지만 교체하기 위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마키 옥션에도 이런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템플릿 되어 있고 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다양한 소셜 커머스 쇼핑몰도 이런 템플릿이 있죠. 거기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인에 노출되는 구자들, 메인 배너 광고들 또는 어떤 광고들 그 부분도 위치가 다 정해져 있죠. 이미지가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마켓의 기준이에요. 왜냐면 메인에 노출되는 배너 3개인데 사용자가 이제 작업을 할 때 다 틀리게 디자인하면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런 템플릿 기준을 만들 때는 이 형태가 있는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라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기존에 아까 봤던 것 중에 얘가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뒤에 있는 사각형의 이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던 거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작업을 한 게 이렇게 작업을 했죠. 그럼 우리도 33번이 밑에 있는 흰색 사각형에 들어가서 보이게. 자, 그럼 옆에 33번 오른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있죠. 눌러주시면 자, 얘는 이제 이 이미지는 여기서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님이시라면.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이미지 교체했고요. 이번에는 자, 여기 있는 로고를 삭제하고 우리 회사 로고를 붙이거나 또는 회사 로고가 없는 사업자라고 하면 여기다 글자를 적으시면 돼요. 해볼까요? 자, 우리 지금 이동 도구가 오토 셀렉트가 레이어로 체크돼 있죠? 그러면 로고 디자인을 그냥 클릭만 하더라도 이거 클릭만 하더라도 오른쪽에 레이어를 이렇게 쉽게 찾아줍니다. 레이어 이름이 레이어 29번이었네요. 찾았나요? 삭제해 볼게요. 네, 삭제는 휴지통 클릭해서 yes.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은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휴지통으로 지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로고가 없다 가정하에 글자를 적어 볼게요. 자, 이제 포토샵에 글자 적는 거 배우는 겁니다. 자, 글자는 도구 상자 중에서 밑에 보면 T로 이렇게 모양이 보여지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horizontal type tool이라 그래요. 수평으로 쓰는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가 시작될 위치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놓으세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 자, 클릭을 해 놓으시면 커서가 깜빡 거리죠. 자, 여기서 글자를 쓸 건데 쓰기 전에 위에 보면 글자의 글꼴과 굵기와 그 다음에 크기와 테두리에 대한 안티 엘리어싱과 그 다음에 색상, 병렬 이런 게 보여집니다. 설정하고 쓸게요. 첫 번째는 글꼴. 글꼴 우리 아까 설치했던 글꼴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글꼴은 목록 버튼으로 눌러보시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설정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이 아니라 여기다 나눔 고딕이라고 영문으로 써 있습니다. 또는 내 컴퓨터는 여기 텍스트의 보기 형태를 한글로 하신 분들은 한글로 나눔 고딕 이렇게 써 있어요. 찾으세요. 우리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나눔 고딕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은 굵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레귤러라고 되어 있죠. 목록 버튼 또 눌러보면 볼드 또는 엑스트라 볼드 이 굵기에 대한 구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눔 고딕 글꼴체가 3가지 또는 2가지의 글꼴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꼴마다 틀려요.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나눔 고딕은 3가지가 다 설치된 겁니다. 또는 2가지.
자, 이 상태에서 볼드를 선택할게요. 굵은 나눔 고딕체를. 자, 그 다음에 사이즈죠. 사이즈는 여기 기본이 PT, 포인트의 단위라서 그냥 다 지우고 여기다가 45 정도 입력해 볼게요. 좀 크게 쓸게요. 45 이렇게. 다 지운 다음에 45 입력했습니다. PT라는 단위는 안 적어도 되겠죠. 왜냐? 디폴트로 TPT라고 하는 단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안티엘리어싱이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자, 여기는 뭐냐면 글자가 작성이 될 때 글자는 이렇게 곡선이 있는 형태가 있겠죠. 그럴 때 이 곡선의 표현을 부드럽게 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거냐, 아니면 선명하게 해서 여기를 격하게 표현할 거냐, 이걸 우리가 안티엘리어싱 계단 형식으로 표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부드럽게 해야지 잘 보여지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한글로 안티엘리어싱이라고 썼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지금 깔끔하게 잘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티엘리어싱을 설정하지 않고 논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보여져요. 구분이 딱 되시나요? 거칠어지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계단 형식의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게 좋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좋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좋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티엘리어싱을 적용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스무스로 하라는 얘기예요. 또는 스무스나 샤픈, 이 두 가지가 제일 좋습니다. 스무스나 샤픈. 네. 그 다음에 왼쪽 정렬. 첫 번째가 왼쪽 정렬이죠. 그 다음에 색상을 클릭하시면, 색상은 너무 어두운 컬러로 쓰시면은 눈엔 잘 보이긴 하는데요. 디자인이 부드럽지가 않나요. 그래서 추천은 검정색 계열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장 검정색인 우리 16지수 코드로는 0이 6개 코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부드럽지가 않아서 이 살짝 윗부분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회색, 진한 회색 톤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진한 회색으로 설정할게요. 자, 16지수 코드는 우리 4D, 4D, 4D로 설정하시면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그다음 OK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쓸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여러분들 상점명을 쓰세요. 브랜드명. 저는 여기다가 영문으로 적어볼게요. 에어핑크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다 쓰셨으면 여기 상단부에 체크 버튼 보이시죠? 체크 버튼 보이시죠? 요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입력이 됩니다. 입력 완료. 우리 이동도구를 살짝 옮겨볼까요? 도구상자 이동도구를 선택을 해서 우리 마우스로 우리 글자 쓴 거를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서 가운데로 맞춰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글자를 좀 적었어요. 자, 만약에 나중에 이거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허리젠탈 타입 도구 선택해서 쓴 글자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그 글자 안쪽에 편집 모드로 만들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만 마우스로 긁어서 블록 처리하신 다음에 위에서 글꼴이나 크기 바꾸셔도 돼요. 저는 색상만 바꿔볼게요. 핑크 부분만 블록 처리한 다음에 색상만 진짜 핑크색으로 바꿔볼게요. 핑크색. 그 다음에 체크 아이콘 눌러주니까 이렇게 핑크 바뀌죠.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블록 처리한 다음에 변경시키는 거예요. 자, 밑에는 글자 적혀놓은 거 있죠? 샘플로 적어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구는 허리젠탈 타입 도구 가지고 글자 클릭한 다음에 필요 없는 내용 지우고 안녕하세요. 에어핑크 사업자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는 신상품의 안내라든지 또는 우리 이벤트의 안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 2줄 정도 적으면 이쁩니다. 이런 식으로 2줄 정도 적으셔갖고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형태가 앞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사업자님들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인 거죠. 이런 형태.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질문! 넘어갈까요?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은 2개 파일로 만들어야 되죠. 원본과 JPG 파일, 압축. 자, 파일은 저장을 하실 때 당연히 파일입니다. 파일. 원본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Save As로 갈게요. 다른 이름 저장이란 뜻이죠. Save As.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에다 저장해 볼까요? 바탕화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우리 연습이라고 할까요? 그냥 연습이니까 연습 한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PSD, PDD 파일, 그러니까 포토샵 파일이란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연습이라고 적고 나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아까 보셨던 거는 호환성. 확인 버튼 눌러서 최대한 호환성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 끝났죠? 원본이니까 나중에 다시 갖고 와서 수정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인터넷상에서 즉 G마켓 옥션에 등록할 이미지예요. 우리는 대표적인 확장자 중에 JPG를 많이 쓰죠. 저장해 볼게요. 다시 파일에서 웹용 저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Save for Web이라고 있습니다. Save for Web 선택해 주세요. 자, 이 웹용 저장을 하게 되면 최적화를 한번 시켜줘요. 원본 파일에서 최적화를 한번 시켜줍니다. 인터넷상에 등록할 수 있는 용량의 최적화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용량 보면은 최적화가 돼서 JPG 파일의 용량이 한번 나와요. 오른쪽에 설정을 좀 볼게요. 설정에 보면 설정 확장자가 JPG 또는 GI프레임 쓰신 분 JPG로 바꿔주세요. JPG. 그리고 품질은 자, 등급이 이렇게 있죠. 로우부터 맥시멈까지 있어요. 맥시멈하고 중간 보면 하이라고 있죠. 클릭해 봤을 때 맥시멈과 하이가 차이가 있나? 여기 미리 보기 돼 있는 거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하이로 놓고 얘를 더 낮춰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용량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81KB까지 낮췄어요. 너무 많이 낮추면 여기가 깨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중간 정도만 하이. 그러면 퀄리티가 60 정도로 맞춰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밑에 하단에 세이브 있죠? 세이브 누르신 다음 바탕화면에 자, 이때 저장하실 때는 한글로 하시면 안 돼요. 파일명은 여기서는 우리 한글이 아니라 영문으로 쓸게요. 테스트라고 해볼까요? 또는 숫자, 영문 숫자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확장자는 이미지 온리라고 되어 있죠? 예, 이미지 온리. 이 형태로 이미지로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장 완료. 자, 그래서 원본과 JPG를 저장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오늘 했던 이 교육이 유튜브에 가시면 이게 녹화가 돼서 또 등록이 돼요. 유튜브에. 그래서 만약에 또 놓쳤다 그러면 유튜브 한번 가셔가지고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아니면 이베이 에듀. 제 교육도 저 말고도 다양한 강사님들 교육이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선택 리스트라고 하는 디자인 만들어 볼 건데 파일에서 오픈 또는 아까 바탕화면에 보고 있었던 다운받았던 올 디테일 가이드의 세 번째 디자인 샘플 내에서 선택이라는 디자인 컨텐츠 선택 그 중에 PSD 파일로 불러왔던 거죠. PSD 파일의 첫 번째 걸로 해볼게요. 선택 no A 가로형이라고 하는 템플릿 가지고 요거 우클릭 하신 다음 연결 프로그램 어도비 포토샵 확인 누르시면 다시 포토샵에서 업데이트 눌렀을 때 나타나죠. 그러니까 선택 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아까 인트로 하나 만들었던 거 그 형태랑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미지 교체할 파일은 아까 모델 1번 썼으니까 이번에는 모델 2번 쓸게요. 파일에 오픈 앞서 불러왔던 내 컴퓨터 쉐어드 디스크에 또는 여러분들 약간 다운받았던 폴더에 보시면 모델 2번 이미지도 있어요.
모델 2번 요겁니다. 선택하고 열기. 동일한 이미지 안 써도 되니까요. 아무 이미지나 불러오세요.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뭐였죠? 컨트롤 아니죠. 벌써 C 하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먼저 잡고 나서 해야 되잖아요. 컨트롤 A 모두 잡고 그 다음 컨트롤 C 눌렀던 거죠.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 닫아 주시고 자 얘는 이 레이어 찾아줘야 돼요. 이동 도구 선택을 해서 오토 셀렉트 레이어 바꿔놓고 이 모델 이미지 찾는 거예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찾아주죠. 그 다음에 삭제는 딜리트 키 지워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자, V 눌렀는데 이미지 되게 크죠? 줄여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포함되는 거. 세 번째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T. 우리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 아시죠? 변형이잖아요. 크기를 자유 변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이에요. 컨트롤 T로 그 기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T. 컨트롤 T를 누르면 이 이미지에 테두리와 꼭지점 부분에 선과 점선이 생겨요. 이게 우리가 조절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기를 줄일 거니까 꼭지점 한 부분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줄이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 줄이면 이렇게 오이처럼 만들어지죠. 그래서 Shift 키를 꼭 누르신 다음에 비율을 고정시키고 나서 줄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억하세요. 컨트롤 T 누를 때는 무슨 키요? Shift 키가 필수다라고 기억하세요. 줄이세요. 이 정도. 요만큼만 줄일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엔터 키 눌러주시는 거야. 이 엔터 키는 위에서 작업 다 했으면 무조건 체크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거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엔터 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웠던 거죠. 여기 보시면 레이어 57번이 요 밑에 포함돼서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포함돼서. 그래서 57번에다가 뭐 해야 돼요? 그쵸, 우클릭한 다음에 메뉴 중에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요거 눌러주시면 여기에 보여지죠. 근데 지금 왼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이동 도구로 다시 한번 얘를 옮기면 보여지겠죠. 요 안에서만 보여지니까 이렇게 옮겨서 자 기본적인 표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글자 수정한다라고 하면 허리젠탈 타입 도구로 여기 내용 수정하고 여기 내용 다시 수정하고 그쵸? 자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앞서 봤던 식품 판매자분 봤더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색상도 바꿨죠? 가능하십니다. 자, 색상 한번 바꿔보는 작업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동도구 선택하세요. 이동도구. 그 다음에 이 색상 표시줄이 있죠? 이 표시줄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클릭했더니 오른쪽에 이 레이어가 찾아지죠? 그러면 이 레이어 오른쪽 보시면 이 레이어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빈 부분. 빈 부분 보이시나요? 거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팝업 창이 뜹니다.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팝업 창은 뭐냐면 우리 사람도 따지면 머리 스타일이 있죠. 제가 머리 염색하고 왔어요. 그건 노란색 돼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레이어의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이라 그래요. 얘한테 염색한다라고 하면은 보세요. 메뉴 중에 컬러를 오버레이 시킨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컬러 오버레이를 할 건데 여기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누르셔야 돼요.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 설정이 나와요. 체크만 하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을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빨간색 바뀌었죠? 이게 빨간색이니까. 요거를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노란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그쵸? 원하는 색을 바꿔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색이 바뀌어 있죠?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OK 누르신 다음에 OK. 그러면 파란색 바뀌어 있죠. 자, 만약에 나는 얘도 하고 싶어요. 얘도. 그러면 이동도구 선택을 해서 검정색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클릭하실 때 얘가 아니라 이 검정색을 클릭해야 돼요. 얘는 글자잖아요. 얘 클릭하면 글자가 선택되겠죠? 그래서 검정색 부분을, 이 부분을 클릭해야 돼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검정색 레이어를 찾아주죠. 썸네일에 보이죠? 이렇게 검정색이라고. 그럼 얘도 동일하게 더블 클릭, 옆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컬러 오버레이 선택을 했을 때 빨간색이죠. 근데 얘랑 똑같은 색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눌렀다가 컬러 피커 나왔죠. 이 컬러 피커가 열린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색을 마우스로 클릭하잖아요. 그 색을 찾아줘요. 이렇게 찾아줬죠. 그래서 OK 누르면 똑같은 색 지정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나중에 여기다 그림자를 적용한다 하는 경우도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동 도구에 클릭을 하신 다음 찾아지는 레이어의 옆에를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 나왔죠. 드랍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드랍 섀도우. 밑으로 깔리는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드랍 섀도우에 내 그림자를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림자. 보이시죠? 그림자. 오케이 눌렀어요. 근데 만약에 나도 얘도 그 그림자를 똑같이 주고 싶어요. 얘의 스타일을 똑같이 복사해서 붙이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디자인들이 다양할 거 아니야. 근데 한꺼번에 동일한 레이어,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염색했다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 또 저 따라가실 분은 제가 복사해서 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얘의 레이어 스타일을 어떻게 복사하냐면 지금 얘가 위에 있는 표시줄입니다. 얘를 오른쪽 요 끝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카피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을 레이어가 얘죠. 그럼 얘를 다시 이동 도구로 딱 클릭하면 이번에 레이어에 얘를 찾아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도 우클릭 하신 다음에 메뉴에서 얘는 복사했던 걸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인 거죠. 이렇게 놓으면 똑같은 레이어가 복사가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복사가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현장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2시간 열심히 떠들었는데요. 네, 다 좀 많이 아셨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베이 에듀 유튜브에서 이베이 에듀 검색하거나 제 이름 검색해보면 영상이 나올 겁니다. 오늘 했던 게 한 번씩 보시면서 상품 페이지 이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